어제 많은 분들의 이목을 잡았던 뉴스입니다. 세기의 이혼이란 표현이 등장을 하죠. 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꾼 이 부부, 이별도 세상을 흔드네. 세상을 바꿨다는 거는요, 엄청난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이죠.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았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꿨다는 거죠. 그런데 이혼이 세상을 흔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빌 게이츠 그리고 멀린다 게이츠 27년 만에 이혼입니다. 이혼한다고 밝혔어요. 스스로. 내용 보겠습니다. 더 이상 함께 성장할 수 없다. 트위터에서 결혼 끝낸다 알렸습니다. 독점 자본가를 기부왕으로 만든 내조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기존에 빌 게이츠는 그냥 독점 자본가였는데 이제 기부왕으로 바뀌었다. 아내의 자선사업 동참한 외조 자선사업재단은 유지하기로 했다. 자, 왜 이혼을 하려고 했을까? 여기 뭐 설명이 좀 돼 있는데요. 부인은요, 남편 근을 벗어나려고 했다. 146조에 이르는 재산 분할을 놓고 추미애 관심이 모이고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적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요, 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But I certainly had no idea I was going to fall in love with Bill or vice versa, or that we would get married. Is Bill Gates still alive? Wow. Yeah.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손가락에 꼽는 갑부였죠. 그리고 부부 사이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이혼 소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관심사로 떠올랐죠.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삶은 각자, 일은 같이. 이렇게 된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더는 함께 성장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27년 모범 부부에게 일 가정 균형을 잡는 게 위기였다. 게이츠 재단 운영은 이혼 후에도 지속된다. 여기 뭐 재산 분할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와 있어요. 세계 4위에 올랐는데요. 146조 원 재산 분할. 과연 어떻게 나아질까 뭐 관심이고요. 앞서서 베이조프, 아마존 회장. 44조 원 합의금 등 뭐 사례는 많다. 뭐 워낙 엄청난 세기의 이혼인데 계속 세기의 이혼이라고 나와요. 금액이 좀 더 높아지면서.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최영호 고문님.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몰랐던, 깜짝 놀랐던 이혼 발표했어요. 그간 소문이 있었나? 왜 이혼하는가? 뭐 미국 언론도 여러 가지 추정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근데 SNS에 보면요. 예. 이혼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디보스라는 단어는 없고요. 예. 이것이 돌이킬 수 없이 깨졌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SNS에 나오는 거 봐서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뭐 지금 누가 뭐 한쪽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예. 근데 이제 빌의 그늘에서 벗어난다 그러는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는데요. 사실 빌 게이츠는 우리가 뭐 이렇게 선하게 자선가를 하지만 사실 별명이 뭐냐면요. 실리콘밸리의 악마였습니다. 얼마나 돈을 악착같이 벌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 빌 게이츠를 바꿔놓고 진짜로 기부왕으로 한 게 아내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아프리카의 에이즈에 관한 그 모든 기금들은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하는데 이제 발단이 2013년도에 예. 주주한테 이제 서한을 보냅니다. 그 서한에는 재단의 운영 방향이라든가 세계 이슈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누가 쓰느냐로 이것을 이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서한 작성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부부간의 갈등이 생겼다.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이 뭐 주주 서한이라는 것은 예. 일단 뭐 외부적으로는 재단의 진짜 우두머리가 누구냐, 누가 운영을 하느냐, 책임자냐, 누가 예. 책임자냐. 근데 동등해진다. 지금 우리 멀린다 여사도 예. 굉장한 여권 운동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 자기 그 피보탈 벤처스라 그래서 예. 여성과 가족을 돕는 벤처 회사도 운영하고 어떤 기업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예. 등등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하는데 2013년도에 근데 저요 멀린다 여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그러고 나서 자기 이름으로 별도로 문서를 냅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다시 공동으로 내면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뭔가 약간의 과정이 예. 있었네요, 지금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예. 뭐 이제 지금 보는 것들이 앞으로 더 성장을 할 수 있는가 부부로 이 부분에 대한 뭐 구구절절한 이제 사연들이 예. 뭐 이혼 신청서에 나오는 부분으로 봐서 예. 성장의 문제라고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굉장히 재미난 게 벌써 자기의 뭐 미국은 이제 성을 바꾸지 않습니까? 예. 자기의 본래 성을 쓰기 시작합니다. 멀린다 프렌치 게이트라고 씁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조짐들이 나오는데요. 이 일을 같이 하는 부분, 뭐 따로 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 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는 두 분이서 해야 되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지금 뭐 많은 이제 호사가들의 관심이 갈 텐데요. 예. 전 세계 1등부터 5등까지 세계 부호들 있지 않습니까? 예. 마크 주커버거 빼고는 다 이혼 경력과 어마무시한 위자료를 낸 거가 있기 때문에 예. 참고 자료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정확한 건 모르겠다만 왜 이혼했을까? 다른 세계의 갑부들 보면은 한쪽에 귀책 사유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는데 여기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이유도 약간 차원이 다른 걸로 보입니다 지금요. 근데 아무튼 이런 추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대진 변호사, 네. 이게 저 이혼 문제입니다. 또 변호사들께서 이게 의견이 없을 수가 없죠. 물론 이제 남이 나라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 상태인데 우리 돈으로 146조 원입니다. 부부의 재산이요. 자, 그럼 이혼하게 되면 되게 재산이 분할이 되잖아요. 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그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혼인 기간이라든지 예. 그 형성된 재산의 그 기여도에 따라서 이제 분할이 되게 돼 있는데 예. 지금 아까 말씀 주신 아마존의 그 제프 베조스에 예. 관련된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이혼을 할 때 4% 그러니까 약 44억 달러를 지금 나눠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 근데 지금 거기에 비춰 봤을 때 얼마를 나눠주게 되느냐 이 부분이 되게 관심사인데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4조 원의 합의금이었답니다. 위자료. 네, 그렇죠. 44조 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멀린다 게이츠 같은 경우는 그 경우와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활동을 또 같이 했어요. 그리고 또 혼인 기간이 또 길었기 때문에 예. 그냥 그 내조만 했던 제프 베조스의 아내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율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습니다. 재단에서도 일을 같이 했고 그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일도 같이 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의 그 빌 게이츠 재단이 그 현재의 모습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데까지에 있어서는 예. 거의 그 경영자급으로 활동한 그 멀린다 게이츠의 그 영향력이 되게 컸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다면 뭐 재산 분할을 하겠지만 아까 디보스라는 표현이 안 나왔다고 말씀 주신 거에도 초점을 맞춰보면 예. 이게 이혼보다는 조론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해서 이제 재산 분할 관련된 부분들을 협의는 하겠지만 예. 이런 게 재단이 쪼개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바라지 않고 그대로의 모습은 좀 유지해 나가는 듯한 그런 형태가 좀 될 그러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유행한 말로 이른바 부부에서 친구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뭐 140조가 넘는 지금 뭐 재산을 나누는 예. 데 있어서도 지금 뭐 아마도 빌 게이츠도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멀린다가 나랑 함께 온 활동 그 경력이 27년 정도 되니까 부부로 살아온 예. 그 시간이 그 정도 되니까 아마도 상당 부분은 나눠줘야 될 것 같다. 이게 남편으로서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네. 자, 김경영 교수. 사실 예. 이 내용이 주목받는 게 뭐냐면요. 이 부부, 이른바 전 게이츠 멀린다 재단. 자선 사업을 뭐 엄청나게 많이 하는 재단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걸 운영을 공동했던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는 혹시 이런 자선 사업에 차질이 빚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전 세계적인 걱정과 우려들이 예.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코로나19 때 전 세계적으로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전 세계 백신 공동 구매를 하게 되는 프로젝트에도 상당한 양의 기부를 이 빌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하게 되고요. 예. 특히 이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백신 공급을 비롯해서 아동에 관련된 문제들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에 재단이 힘써왔던 노력들이 엿보입니다. 57조 정도의 규모를 재단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500조가 조금 넘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한 10분의 1 정도의 규모를 한 재단 규모가 한 그러네요. 재단이 가지고 예. 자선 사업들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선 사업들이
두 부부의 이혼으로 통해서 뭔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주목들이 쏠리게 되는 이유기도 하고 근데 이 이혼 과정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멀린다 게이츠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본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신에서는 단순하게 빌 멀린다 게이츠 재단으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소송에 대한 그 본인의 금액들이 더 늘어나게 될 텐데 예. 이제는 멀린다 게이츠가 조금 더 진보적이고 주도적으로 자선 사업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그런 전망들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자선 사업을 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늘어날 그렇죠. 수도 있다는 측면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여성에 대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진보적인 의제들을 바탕으로 예. 자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아마도 둘이 함께 운영했던 재단이 중간에 흩어지거나 무너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멀린다 게이츠가 예. 어떻게 본인의 삶을 주도적으로 훨씬 더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활동을 예. 하게 될 것인지 이게 좀 주목되는 경우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세기의 이혼인데요. 과거에 소개됐던 세기의 이혼과는 확실히 뭔가 결이 다릅니다. 지금요. 이거는 뭐 결 아니면 차원이 좀 다른 이혼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소개돼 있습니다.